좋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나쁜 습관 13가지. 습관은 우리 삶에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되게, 좋다, 거나, 이롭다 는 인식을 바탕으로 형성된 습관이 많지만 의외로 과학적 검증이나 전문가 조언을 들어보면 이건 내 몸에 오히려 해롭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소개하는 13가지 습관은 우리가 흔히 건강에 좋다고 믿지만 실제론 상황에 따라 역효과를 낳을 수 있으니 한 번쯤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식사 직후 곧바로 양치하기. 많은 사람들이 음식 먹자마자 입을 닦아야 위생적이고 치아에 좋다고 생각하지만 전문가들은 밥을 먹고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지나야 양치하는 편이 낫다고 말합니다. 식사 후 입안이 산성화된 상태에서 곧장 칫솔질을 하면 치아 표면의 에나멜이 더 약해진 시점에 마찰을 가하게 됩니다. 침이 충분히 산도를 중화시키도록 시간을 주면 치아를 보호하는 효과가 커집니다. 식사 직후 입안이 불쾌하다면 가글이나 물, 양치 정도로 가볍게 헹군 뒤 30분 지나 정식 양치를 하면 좋습니다. 2. 매일 헬스장 가서 웨이트 트레이닝 하기. 운동은 건강에 유익하다고 알려져 있지요. 하지만 근육은 쉬는 사이에 성장한다 는 말이 있을 정도로 휴식 없이 매일같이 고강도 훈련을 하는 건 오히려 몸에 무리를 줍니다. 근육 조직이 손상되면 이를 회복 재건하는 과정이 꼭 필요한데 휴식 없이 매일 자극하면 회복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이는 부상 위험도 높이고 장기적으로 퍼포먼스가 오히려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 4에서 5회 정도가 무난하며 부위별로 휴식 일자를 달리해가며 훈련 스케줄을 짜는 것이 좋습니다. 3. 아침 일찍 격렬한 야외 운동하기. 이른 새벽이나 아침에 달리기나 등산 같은 강도 높은 야외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하는 이미지가 있지만 사실 아침은 몸이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않아 면역 저항이나 근육 컨디션이 불충분할 수 있습니다. 급작스러운 고강도 야외 운동은 호흡기나 관절, 근육에 과부하를 줄 수 있습니다. 또 새벽 공기가 차가운 계절이라면 기도가 자극되어 감기 등 호흡기 질환 위험이 커집니다. 아침엔 실내에서 스트레칭 가벼운 근력 운동 위주로 몸을 푸는 후 컨디션에 따라 야외 운동을 점차 늘리는 편이 낫습니다. 4. 매일 샤워하기. 매일 샤워를 해야만 깨끗하고 쾌적하다는 생각이 있지만 우리의 피부에는 스스로 보호하기 위한 피지막이 존재합니다. 지나치게 잦은 샤워, 특히 뜨거운 물과 강력한 세정제 사용은 피부 손상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피지막은 외부 세균의 침투를 막고 피부의 수분을 유지해줍니다. 매일같이 고온 샤워와 바디워시로 씻어내면 건조함, 민감함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매일 땀을 흘리는 직장 현장업에 종사한다면 샤워 자체는 불가피할 수 있지만 물 온도를 미지근하게 유지하고 세정제를 과도하게 쓰지 않도록 신경 쓰면 피부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5. 속이 더부룩할 때 탄산음료 마시기. 먹고 나서 더부룩하면 콜라나 사이다를 마시면 트림이 시원하게 나오니까 좋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 기분 해소일 뿐 소화를 실제로 촉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리, 탄산음료를 마시면 뱃속에 있던 가스가 밖으로 배출될 수 있어 뭔가 속이 풀린 느낌이 들죠. 그러나 자주 마시면 고당분 섭취로 인해 체중 증가나 대사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식후 가벼운 산책, 따뜻한 차를 마시거나 소화가 잘 되려는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6. 술 마신 다음날 맵고 짠 음식으로 해장하기. 술이 깬 뒤 얼큰하고 강한 국물을 찾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매운맛과 짠맛이 함께 작용하면 이미 손상된 위벽에 더 큰 자극이 가해져서 숙취 해소보다는 속쓰림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콩나물국, 북엇국, 미소된장국처럼 비교적 염도가 적고 단백질 아미노산이 풍부한 음식을 추천합니다. 물도 충분히 마셔야 알코올 대사가 원활히 진행되며 간 해독도 수월해집니다. 7. 빈속에 우유 마시기. 우유는 대표적인 영양식품이지만 공복 상태에서 단독으로 섭취하면 위산 분비가 증가해 위벽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우유를 마시려면 시리얼, 빵, 견과류 등을 곁들여 위를 어느 정도 채운 뒤 함께 드세요. 그러면 소화 부담이 덜하고 우유의 영양소 흡수에도 도움이 됩니다. 8. 잠들기 직전 스마트폰 사용하기. 스마트폰의 블루라이트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여 수면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잠들기 최소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9. 다리 꼬고 앉기. 다리를 꼬고 앉는 자세는 척추와 골반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혈액순환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허리를 펴고 바른 자세로 앉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10. 음식을 빨리 먹기. 음식을 빨리 먹으면 과식으로 이어지기 쉽고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11.
하루 종일 물만 마시기, 일정 기간 물만 마시거나 주스만 섭취해야 하는 식으로 다이어트를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체중이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건강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등 필수 영양소가 결핍되고 기초대사량이 떨어집니다. 또한 요요 현상과 폭식의 위험이 커집니다. 적절한 칼로리와 영양이 조화를 이루는 식사를 기반으로 운동을 병행하여 서서히 감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2. 충분히 피곤해도 낮잠을 무조건 참기. 낮잠 자면 밤에 잠이 안 온다 는 이유로 잠이 쏟아져도 억지로 버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 수면 부족이 누적되면 집중력과 면역력이 저하되고 감정 기복도 심해질 수 있습니다. 20분에서 30분 정도의 짧은 낮잠은 오히려 컨디션을 회복시키고 생산성을 높입니다. 다만 길게 자면 밤에 잠들기 어려워지므로 시간을 조절해야 합니다. 13. 갑자기 세게 스트레칭하기. 스트레칭은 몸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지만 준비 없이 곧장 강도 높게 진행하면 관절이나 근육을 손상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아침 기상 직후나 운동 전에 무리한 동작을 시도하면 부상의 원인이 될 수 있지요. 가벼운 워밍업 후 천천히 범위를 넓혀가며 스트레칭을 하세요. 시간차를 두고 유연성을 늘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습관을 재점검하고 내 몸에 맞게 최적화하자. 삶의 대부분은 사소한 습관들의 집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이건 좋은 거야 라고 믿어온 습관들이 실제로는 우리의 몸을 조금씩 피곤하게 만들거나 건강에 역효과를 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대로 귀찮다, 굳이 라고 생각한 생활 습관이 오히려 건강을 지키는 핵심이 될 수도 있으니 과학적 근거와 실제 체감 사이의 균형점을 찾아야 합니다. 여기서 언급한 10가지 행태는 명백히 모두에게 해롭다거나 무조건 피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많은 전문가들이 권고하는 바를 토대로 일부 상황에선 오히려 안 좋은 습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자는 것이지요. 결국 건강은 자기가 스스로 챙기는 것이며 내 몸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최신 의학적 조언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우리 삶은 늘 변화를 겪습니다. 생활 환경과 신체 조건도 계속 바뀌지요. 그럴 때마다 나쁜 습관을 조금씩 걷어내고 더 나은 습관을 들이려고 노력한다면 장기적으로 건강과 행복을 동시에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이 10가지 예시가 나의 일상 습관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담배 흡연보다 더 나쁜 10가지 생활습관.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흡연만큼이나 건강을 위협하는 생활 습관들이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아래는 최근 연구 결과와 전문가 조언을 바탕으로 정리한 흡연만큼 나쁜 10가지 생활 습관입니다.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개선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세요. 1. 냉수 마시기. 냉수는 폐 기능을 저하시키고 소화를 방해하며 면역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폐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미지근한 물이나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스마트폰, TV 시청 시간 제한 없음. 스마트폰이나 TV를 장시간 시청하는 것은 심장질환, 뇌졸중 등의 위험을 높입니다. 하루 시청 시간을 제한하고 규칙적인 운동과 취미 활동 등을 통해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해야 합니다. 3. 과도한 출퇴근 시간. 장시간 출퇴근은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가능하다면 거주지를 직장과 가깝게 옮기거나 대중교통 이용, 카풀 등을 통해 출퇴근 시간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4. 자외선 차단제 바르지 않기.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으면 피부암 발병 위험이 높아집니다. 외출 시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고 수시로 덧발라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야 합니다. 5. 과도한 수면. 너무 오래 자는 것도 건강에 해롭습니다. 하루 7, 8시간의 적정 수면 시간을 지키고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운동 거르기. 운동 부족은 흡연만큼이나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심혈관 질환, 비만, 당뇨 등 각종 질병 예방에 도움이 되며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7. 체중 증가 방치. 꾸준한 체중 증가는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며 사망 위험을 높입니다. 균형 잡힌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적정 체중을 유지해야 합니다. 8. 흡연 외에도 과도한 음주, 불규칙한 식습관, 스트레스 관리 부족 등 다양한 생활 습관이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흡연뿐만 아니라 이러한 나쁜 습관들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9. 건강 정보에 대한 무관심이나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는 것도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건강 관리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쌓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0. 사회적 관계 단절이나 고립은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신체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됩니다. 결론으로 건강은 행복한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흡연과 함께 위에서 언급된 나쁜 생활 습관들을 개선하고 건강한 습관을 실천하여 오래도록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담배 끊으면 우리 몸에 생기는 변화들입니다. 금연 24시간째가 되면 우리의 폐는 흡연으로 생긴 불필요한 점액 등의 흡연 잔해를 청소하기 시작한다. 금연 하루 만에 우리의 몸은 깨끗한 원래 상태로 돌아가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는 것이다. 또 몸에 쌓였던 일산화탄소가 완전히 체외로 배출된다. 심장 발작의 위험도 감소한다. 금연 바로 다음 날은 흡연 욕구가 최대에 이르는 시점이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금연을 시작한 지 바로 다음 날 금연을 포기하고 만다. 하지만 이 시점을 넘기면 우리 몸에서는 자정작용이 일어나 흡연으로 망가진 몸을 되돌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꾹 참고 금연을 이어나가는 것이 좋다. 금연 한 달이 지나면 흡연으로 인한 콜라겐 파괴가 없어 피부의 탄력이 회복되고 2달이 지나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진다. 또 더 나아가 1년이 지나면 혈액의 모든 구성요소와 세포가 정상으로 돌아와 심장병에 걸릴 위험이 크게 줄어든다. 이처럼 금연은 우리 몸에 이로운 영향을 끼치지만 많은 사람들이 금단 현상을 이유로 금연에 실패하고 만다. 이럴 때는 니코틴 대체제 등의 약물을 쓰는 것이 도움이 되며 주변에 당근, 오이, 견과류, 건포도 등의 담배 대용품을 두고 먹으면서 금연을 이어가는 것이 좋다. 폐암, 구강암, 후두암, 식도암 등의 흡연으로 인해 발명하는 암의 발생률은 금연 직후부터 감소하기 시작한다고 한다. 따라서 흡연을 하고 있다면 조금이라도 빨리 금연을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 다음은 담배를 끊으면 바로 몸에 생기는 변화들입니다. 1. 금연 8시간째. 니코틴이 아직 혈액 속에 남아있어 금단 증상이 가장 심할 때입니다. 인내하세요. 2. 금연 하루째. 스트레스 지수가 올라가고 불안감이 상승합니다. 하지만 극복하셔야 합니다. 3. 금연 2에서 3일째. 아직도 체내에는 니코틴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때부터 조금 식욕이 돌고 음식이 맛있게 느껴질 거예요. 4. 금연 일주일째. 2차 위기가 찾아오는 순간입니다. 이때부터 폐가 노폐물 청소를 하기 때문에 기침이 자주 나올 겁니다. 5. 금연 2주일째. 혈액순환이 비흡연자 수준으로 회복됩니다. 특히 잇몸과 치아에 좋은 변화가 찾아오게 되지요. 6. 금연 한 달째. 3차 위기가 찾아오는 순간입니다. 불안감, 불면증, 경미한 우울 증세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7. 금연 2달째. 심장마비 확률이 줄어들고 폐 기능이 서서히 정상화됩니다. 8. 금연 3달째. 이제 기침이 멎어들고 폐 활량이 늘어나 운동을 해도 예전보다 힘들지 않습니다. 9. 금연 6달째. 흡연으로부터 손상된 폐가 거의 완벽하게 회복됩니다. 10. 금연 1년째. 각종 심장질환 확률이 흡연 당시에 50% 수준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11. 금연 5년째.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비흡연자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12. 금연 10년. 그리고 이후 모든 신체 기능이 비흡연자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회복됩니다. 모진 인내를 견뎌낸 여러분께 박수를. 평소에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했던 건강을 망치는 나쁜 습관들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자. 아마도 제일 먼저 흡연을 꼽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흡연이 몸에 나쁘다는 것은 이제 모든 사람이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그런 흡연만큼이나 몸에 나쁜 생활 습관이 있다. 최근 전문가의 조언이나 연구를 통해 밝혀진 결과를 모아 흡연만큼 몸에 나쁜 생활 습관들을 소개했다. 다음에 나열한 생활 습관 가운데 자신에게 해당하는 것이 있다면 이제라도 바꾸도록 노력하자. 1. 냉수는 흡연보다 더 나쁘다. 대부분의 가정에 냉장고와 정수기가 있어서 흔히 냉수를 마신다. 아무 생각 없이 시원하게 냉수를 마시는데 냉수는 폐질환의 원인이 된다. 냉정히 따지면 흡연보다 더 폐에 나쁜 것이 바로 냉수이다. 지금이야 약이 좋아서 폐렴이나 결핵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습관이 계속 반복이 되면 폐에 무리를 주게 된다. 체온을 떨어뜨리고 음식을 굳게 하여 소화를 방해하며 폐에 물이 차게 하여 폐활량을 떨어뜨려 쉽게 지치게 한다. 냉수를 마시면 마실수록 지구력과 면역력이 떨어지게 된다. 2.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피부암은 초기에 발견되면 치료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해 많은 사람이 매년 흑색종과 같은 피부암으로 사망하고 있다. 이런 피부암을 막기 위한 최고의 방법은 항상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이다. 자외선 차단제는 수시로 덧발라줘야 효과가 유지되니 시간을 정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3. 직장에서 너무 멀리 살고 있다. 많은 사람이 오랜 시간을 출퇴근에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건강에 좋은 것은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출퇴근 시간이 너무 긴 사람들은 올바른 식사나 운동, 수면 등 건강 습관에 길들여질 가능성이 적다고 한다. 만일 지금 당장 출퇴근 시간을 줄일 수 없다면 그런 건강 습관을 실천하기 위해 평소에 더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4. 스마트폰이나 TV 등을 보는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많은 부모가 자녀에게 TV나 스마트폰을 오랜 시간 못 보게 하고 있다. 이는 꽤 훌륭한 방법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당신 자신 역시 건강한 삶의 혜택을 보려면 그런 시간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한다.
한 연구에서는 하루에 4시간 이상 TV를 보면 심장마비와 뇌졸중 위험이 커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므로 TV나 스마트폰보다는 다른 활동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5. 너무 오래 자고 있다. 수면 부족이 체중을 늘리거나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것과 연관성이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너무 오랜 시간 잠을 자는 것도 수명을 줄이는 등 건강에 좋지 못할 수 있다. 한 연구에서는 수면 과다로 인해 심장마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므로 사망 위험이 급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건강을 위해 가장 좋은 수면 시간은 하룻밤에 7시간에서 8시간을 자는 것이다. 만일 당신이 평소에 9시간 이상 자고 있다면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수면 시간을 좀 더 줄이는 것도 좋다. 6. 운동을 거른다. 운동을 거르는 행동은 흡연만큼이나 치명적일 수 있는 것이 연구로 밝혀져 있다. 미국 브리검 여성병원 연구팀은 운동을 걸은 사람 10명 중 1명이 조기 사망하고 있으며 이는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 수와 거의 같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집에 오기 전에 운동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을 것이다. 7. 체중이 늘어도 내버려 둔다. 몸무게가 1kg 정도 늘어난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계속해서 꾸준히 늘어나는 것을 내버려 두면 사망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15세 이전에 비만이 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사망 위험이 2배나 더 높았다. 심지어 이런 위험은 시간이 늘어날수록 계속 커졌다. 따라서 운동과 건강한 식이요법을 하면 오래도록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한다.